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놀라웠고, 근데 예, 내가 미국에 이제 본의 아니게 한 8개월 있으면서 그 유학생들을 봤는데,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학교 안에서 되게 고립전 생활을 하더라고. 거의 그냥 외부 관계가 없이 수업 듣고 성적만 만들고. 저 그러고 돌아오면 그렇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유학 가면 막 그 문화를 막 즐기고 막 이제 많은 친구를 사귀고 이렇지 않아요. 왜냐면 따라가기도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거의 뭐 진짜 그 명절 때나 이럴 휴가 때는 거의 그냥 방에서 안 나오는 학생들이. 그럼 그런 사람이 그래서 그 학교에는 그 한국 학생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 과에선. 근데 외국에서 왔으니까 어찌어찌 해서 이제 또 그 학위는 따겠지. 그리고 한국에 와. 그럼 어떻게 살까? 이거 진짜 리얼한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영어로 학위를 땄다는 거 외에는 내세울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의 권위가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 그걸 지식을 가져와서 뭐 이제 좀 새로운 걸 알려주고 이런 식의 할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구체적인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유학을 갔다 오면 어떻게 하고 올까? 이걸 알아야지. 그냥 막연히 뭐 저 명문대 걸 갖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생활하고 왔을까? 거기에 가서 그러니까 뭐 제대로 배운 분들은 그러니까 하버드나 이런 데서도 아마 최재천 선생이 그런 케이스 같은데 그 자연과학을 해도 거의 매일 레포트를 에세이를 쓰게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그 과학자들이 그 베스트셀러 작가잖아요. 그게 안 이상해요? 의사하고 과학자들이 베스트셀러야. 작가야. 우리나라는 의대랑 자연과학을 해서 그 일반 대중이 읽을 수 있는 책을 쓰는 사람이 있나? 뭐 거의 우리나라 교육 코스에는 없을걸. 그러니까 거기는 과학자건 의사건 그 글을 쓰는 그 에세이를 무조건 써서 매일 첨삭을 하는, 와 저거는 정말 정말 그 교육 수준이 높은 거다. 그거 하나는 알았어요. 나머지는 내가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어.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지식이야. 그래서 그런 농담이 있더라고요. 미국에. 그 미국 주립대학 이런데 2년제 주립대학하고 하버드의 차이. 학비 차이. 학비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그거 말고는 없다고. 그 말이 되게 의미심장한데 잘 모르나 보다, 이 말을. 이 말을 들으면 웃어야 되는데. 이렇게 웃음 포인트까지 설명을 해줘야 돼. 이 서글픔, 정말. 그러니까 내용은 특별하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버드는 열정이 높은 학생들이 왔을 거고, 거기에 내가 딱 하나만 글쓰기를 훈련시켜. 그러니까 뭐 지금 최지선 선생 같은 분은 거기서 공부한 그거를 유감없이, 그리고 막 지금 정년하시고도 그 유튜브 하면서 막 엄청 그거를 세상에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런 게 돼야 정말 그게 우리가 대학에서 뭐 박사를 받았다 이럴 때 보람이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뭐 이미 딱 나눠 이제. 근데 이 자연과학 의학 얘기할 필요 없어. 문과도 글쓰기를 하기 때문에 아주 공평해졌어. 우리는 참 이상한 방식으로 공평해져. 참 화양 평준을 하는 데는 아주 타고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 아니면 대부분 너무너무 고립된 방식으로 공부를 하다가 우는구나.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 거며, 그 마음이 공부할 때 그 마음이 무슨 기쁨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현장이라고, 이런 게. 근데 이런 게 생략이 된 채로 뭘 이렇게 그냥 스펙을 가지고 뭘 한다는 게 얼마나 공허하냐. 이제 그거를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수유넘을 하면서 몸이라는 현장을 알면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교육, 특히 교육의 문제가 너무 그냥 투명하게 보였어요. 몸을 딱 기준으로 한번 해서 보면 다 할 수 있어요. 왜 지금 청년들이 이렇게 제일 황당한 게 연애를 거부하는 게 난 제일 황당하거든. 연애를 안 하겠어? 결혼을 안 하겠어? 아이를 안 낳겠어? 이거는 뭐냐면 다 고립돼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대학교 가보면 바로 할 수 있어.
애들 표정이 거의 그거는 지옥의 묵시록이야. 대학생. 왜 이런 현장을 중시하지 않지? 그러니까 학교 건물 지을 때가 아니에요. 저기 학생들의 신체를 바꿔줘야 돼. 거기가 살아있어야지. 그래야 학교도 살고 나라도 살지. 근데 이런 우리가 지금 어떤 설정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몸이 이제 중요한지를 이제 이 공동체에서 알게 됐고, 그래 그걸 통해서 보면 여러분도 그럴 텐데 타인에 대해서 좀 너무 몰라. 너무. 다 아는 거는 뉴스에 나오는 극단적 상황 아니면 막장 드라마. 그래 막장 드라마도 참 리얼하더라고. 내가 막장 드라마랑 그 시사 프로를 같이 보잖아. 오 이게 사실이네. 예전에는 아니 저런 시나리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저렇게 인간이 어떻게 극단적인 이 선악 개념으로 살 수가 있어? 막 그런데 시사 프로를 보잖아요. 와 그걸 능가하는 현실이 펼쳐져. 근데 이런 극단적인 상황으로만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공감력이 생기지 않아요. 두려움만 생기고 거부감만 생겨요. 그래서 이걸 일반화해서 모든 사람을 거부하는 데만 능해졌어. 그냥 막 까칠하게 대하는 게 그냥 무슨 아주 세련된 줄 알고. 나는 정말 평생 꿈이 내 얼굴이 동글동글해져서 좀 스마일로 그냥 누가 봐도 순둥이처럼 보이는 게 꿈인데 까칠하고 왜 도도해 보이는 게 자기가 되게 똑똑한 걸로 착각을 많이 하더라고. 그 복이 다 날아가는데 그렇게 하면 먹을 복, 재물 복, 인복 다 나가는데 왜 그걸 추구하냐고. 누가 봐도 쟤는 뭐 좀 쟤를 좀 뭘 좀 먹게 해주고 싶다 뭘 도와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 이상하잖아요. 그게 사람에 대해서 극단적인 걸로만 대접해서 그래요. 내 안에 적개심이 있으면 그 두려움이 있으면 적개심이 생기거든. 그럼 여기 이제 복이 들어오지 않아. 인복이 안 생겨. 그래서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나를 지켜주냐? 그렇지 않아요. 과잉방어는 자기가 제일 위험해. 과잉방어 하다 선제타격 하잖아? 그러면 그냥 한 대 맞고 끝날 거 10대 맞아. 그러니까 두려워할 걸 두려워하고 그렇지 않을 땐 마음을 열고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날 지켜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동의보감을 배우고 알게 되는데 왜 신장이 이렇게 약한지 알겠어요. 신장이 이걸 주관하거든요. 신장이 약해. 신장이 약하면 어떻게 뼈가 약해. 지금 그때부터 이제 막 몸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동의보감 배우고 청년 애들이 왜 이렇게 그 뼈대가 약한가. 뼈가 약하니까 단단하지가 않잖아요. 그거는 이제 세대적인 문제가 있죠.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몸을 쓸 일이 별로 없는 그 테크놀로지 이 혜택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가속노화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뼈가 흐물흐물해서 7080과 비슷하다고 지금 뼈 노화 수준이. 몸을 많이 안 써도 되는 가난하고 뭐 부자고를 떠나서도 그렇게 돼버렸어. 교통수단이 너무 많아졌잖아. 일단. 그러니까 이 혜택을 받은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근데 막 그 드라마나 영화나 이제 그 뉴스를 보면 극단적인 거야.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굉장한 거부 반응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학폭이라든가 또 저기 뭐지? 학교에서 많이 일어나는 게 왕따나 하여튼 이런 것들을 많이 듣잖아.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학교를 갈 때는 내가 어떤 친구를 사귈까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왕따를 안 당할까 이렇게 하고 간다고. 와, 이거는 정말 이런 시대는 이건 지옥이야. 먼저 무슨 마음을 먹어야 되는지를 잃어버렸어. 학교에 갈 때 내가 막 기대에 차 있어야 돼요. 부모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모도 어떻게 이런 애 조심해 저런 애 조심해. 친구를 만날 준비를 할 수 없게 만들어야지. 그러면 신장이 쫄아들어요.
운동을 거의 안 하고 먹고 사는데 운동을 안 해도 되고 마음은 항상 두려움에 쩔어 있으면 신장이 그래. 신장이 그러면 일단 당뇨 이런 건 나중 문제고 저기 뭐야 뼈를 죽어나가 뼈. 뼈들이 다 신통치 않다는 걸 느꼈어. 그 어느 순간에 애들이 저기 남자애들이 저기 뭐야 저기 정수기 물통을 잘 못 드는 거야. 그걸 들었다면 허리가 아프다고. 아니 뭘 집 나르고 나면 막 허리를 이루고 다니는 이걸 보고 왜 이런 애들만 오지 그랬는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었어. 온 세상에 애들이 다 이래.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러 와서도 타인을 두려워한다. 와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는 최소한 나를 해치는 사람은 있을 리가 없잖아. 나를 해치는 사람은 그렇잖아. 여기 누가 사기 칠 사람이 여기로 오겠어. 여러분한테 뭘 칠 게 있어. 아니 뜯어 먹을 게 없는데 왜 와? 안 그래요? 그리고 막 내가 막 좀 성욕이 막 부글거려 그런 사람이 여기를 오겠어? 여기 오면 성욕이 좀 맛이 다 떨어져. 이것도 편집해 주세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짜 오면은 뭐 대충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도 잘 안. 머리 스타일이 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리고 내가 동의보감 배우고 그때 막 항상 왜 스토커 많아서 스토커 퇴치법을 하나 찾아냈어요. 네. 이제 회사나 이런 데서 계속 막 스토킹을 해. 응? 그럴 때 책을 점점 두꺼운 걸 갖고 다니고 그리고 회사의 책상에 동의보감이나 뭐 불경이나 이런 걸 갖다 놔. 점점. 그러면 반드시 사라져. 그걸 보잖아요. 그럼 성욕이 그렇지 않을까? 그런데도 접근한다 그러면 좀 사람이 생각이 있는 거야. 그러면 같이 공부를 하자고. 그럼 바로 떨어져. 그래서 막 이상한 문자 많이 보내잖아요. 그럼 법구경의 한 구절 이렇게 하면. 독화사를 맞지 마라. 막 이런 거를 계속 보내면 같이 보내. 금방 떨어져. 내가 그거를 막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즐기는 거예요. 스토커가 이제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 근데 이제 좋아서 따라다닐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나를 더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럼 진심이에요. 그건. 네. 근데 그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식으로 누군가를 좋아해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는 관계를 만들려면 그 안에 딱 그게 지성이 있어요. 너무 납득되죠. 네. 본인이 스토커 아니었을까? 본인이 스토킹했을 것 같아 이분은. 그래서 뭐 정말 그러니까 진짜 이제 저기 지하철에도 따라온다 그럴 때 딱 아인슈타인의 상가 우주 이런 걸 꺼내. 추계 시대 이런 거. 그래서 읽어. 그러면 안 따라와. 여기 어디였지? 아인슈타인의 상가 우주 이따만 하거든. 그거를 읽었더니 80대 할아버지가 자리를 비켜주더래. 청년 그걸 지하철에 너무 대견하다고. 그런 거. 그러니까 이 느낌이 팍 오지 않나?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삶을 면밀히 보면 내가 가난하고 가진 게 없고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매일의 삶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게 진정한 능력이야. 그리고 절대 자본과 싸우지 마. 자본은 싸울 가치가 없어. 자본을 쌩까고 살아야 돼. 자본이 흘러가는 건 욕망이에요. 욕망 중에 성욕이에요. 성욕. 네. 성욕을 여러 가지 감각적인 것으로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쓰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그걸 알면 그 길을 알게 됐어. 이런 통찰이 필요해. 요 길을 살살살 피해 다니면서 재미는 즐기고 그 궤도에서는 벗어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내가 막 저항과 분노 막 그다음에 근욕 막 이런 식으로 내가 막 힘주지 않아도 굉장한 자유의 공간이 있다. 그런 거를 내 현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내 몸이 일단 뭐냐, 릴렉스가 되고 충만해. 생명력을 느낄 수 있어. 왜 굳이 자본을 따라가서 그 회로를 따라가면서 그렇게 괴롭다고 그러고 그 모든 게 자본주의 탓이라고 막 울부짖지? 그런 사람들 너무 많잖아. 뭐 그냥 그래서 중독이 되고 막 이러고 막 관계도 막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막 힘들다 그러면서 그게 다 자본주의 탓이라고. 그거 말고도 그걸 벗어날 길이 많은데 왜 그렇게 하죠? 굳이. 그거는 본인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무도 구할 수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동의보감을 배워서 내가 본 이제 그 공동체에서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제 케이스 그걸 보니까 이제 글 쓸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인류학이라는 게 이런 거지 뭐. 우리 오달림 씨도 옛날엔 달림이라 그랬다가 내 이름을 하도 여러 가지로 불러갖고 그래서 한 번은 그 전화를 너무 오래간만에 하는데 이게 이름이 뭐였더라 얘가 선민인데 안 나와. 선민이 안 나와. 그래서 이건가 그래갖고 토토로도 있고 뭐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했었어. 뭘 했더니 저 오선민 씨 남편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화가 바뀌었나 봐 그 사이에. 하여튼 그런 관계야 우리가. 그러니까 인류학을 하고 나니까 막 글을 너무 많이 써 책을 너무 많이 내고 있던데. 그러니까 그게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이라는 현장. 근데 그게 몸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하는 대로 그게 막 이렇게 뭐가 펼쳐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이 고전 평론가로 이제 고전에서 열할기 그때 이제 열할기를 리라이팅한 걸 내 가지고 이제 고전 평론가로 처음 낸 거지. 박사 학위가 아닌. 그 책이 지금 20주년 돼서 20주년 리커버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책이 날 먹어 뭐 이런 것 같지. 뭐 이런 박수를 유도한 건 아닌데 20년 동안 그 책이 살아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내 동생들은 제 책을 거의 안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족을 모아놓고 이게 부적이다. 20년 동안 나를 먹어 살렸고 니네들 용돈 주는 게 다 이 책 덕분인 줄 알아. 그랬더니 애들이 다 지금 저기 집에 이렇게 표지만 표지만 보고. 근데 그 책이 이제 이제 많은 독자들이 이제 찾아서 읽어 주셔가지고 이제 강의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 책은 진짜로 수요 넘어 할 때 저런 문간에 내가 책상을 놨어요. 내 책상. 왜냐면 오는 사람들한테 다 책상을 주느라고 나는 조기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죠. 딱 이제 문을 열고 내 뒤통수를 본 다음에 후다닥 앞 지나가요. 나만 피하면 너무 행복한 곳이니까. 나만 피하면 돼. 와서 내 표정을 보면 표정이 좋은 적이 거의 없거든. 그럼 매일 화를 냈으니까. 나만 피하면 뭐 아주 재밌는 곳이야. 그래서 이제 쫙 들어. 이제 거기서 이제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나 이걸 이제 체크하느라고.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면 글이 써지냐고 이런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은 막 서재에서 막 분위기 잡아놓고 막 문 걸고 막 절대. 그래서 딱 준비한 다음에 이제 노트북 켠 다음에 뭐에 딴짓하죠. 막 여기 안 받으면. 그리고 와서 꼭 12시 넘어서부터 뭐 쓴다고. 그리고서 이것도 수많은 사례.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날 에세이 발표하면 막 다크서클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리고서는 와가지고 뭐 쓰다가 다 없고 새로 썼다고 그러면서 뭐 반절도 못 써오고 막 이런. 막 처참해. 그렇게 하니까 안 써지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 저기서 어떻게 쓰냐. 그게 참 양생이 좋아요.
거기서 이제 좀 쓰고 있잖아요. 그럼 아침에 지금 사실 거의 뭐 지금 이제 이게 한 2, 30분 간격으로 누군가 오잖아요. 얘기를 하잖아. 이렇게 쓰면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스트레스가 안 쌓여. 왜냐면 막 몰입을 해서 힘주는 시간이 없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썼어요, 진짜. 근데 겨울이 지나니까 원고가 굉장히 긴 원고가 완성이 됐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이후 원고를 집중해서 쓰지 않아요. 그게 다 지금 반대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보니까 30분이 넘으면 어깨 같은 데가 근육이 경직이 돼. 네. 그러면 이제 근데 막 하잖아. 그러다 힘들면 이제 나가 떨어지고 그걸 또 푼다고 엉뚱한 짓을 많이 해요. 그래서 생각이 연결이 안 되고 오히려 다시 돌아오는데 또 시간이 엄청 걸려. 그러니까 양쪽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몸하고 이런. 예. 그리고 나중에 연결이 안 되니까 이게 다 다시 엎어야죠. 다시. 예. 그럼 또 좌절. 나는 왜 이런가? 그래서 그 주제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왜 글을 못 쓰는가로 고민을 하는 거야. 이게 참 놀라운 거야. 나는 왜 글을 못 쓰는가가 주제야. 그래서 항상 예전에 보면 앞에 자기 얼마나 뻘짓했는가를 꼭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쓰기까지, 그러니까 어젯밤에 이걸 쓴 거야. 나는 그동안 이런 짓거리를 하느라고 주제를 바꿔서 이렇게 썼다. 그럼 뭐 동정을 받을 줄 알고, 아이고 정말 이런 한심한 짓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그 주제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쓰지 못하는 자의식에 집중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진짜 뭐 자의식이 막 엄청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하고 섞이면서 그런 거에서 진짜 자연스럽게 벗어나.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책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리듬이 이렇게 돼서 막 하루에 막 몇 시간을 집중 이런 식으로 절대 그 계획을 짜질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오면 일이 많고 사람하고 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한 2시간 내일 2시간 지금도 그렇게 짜요. 내일은 요만큼 시간이 나겠다. 그럼 그때 이제 하고 요만큼 날 때 뭐 세미나 준비하고 요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조각조각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훨씬 이제 매끄럽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근데 요게 하나가 이제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 내가 터득한 거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막 그런 이제 주제가 막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교육을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몸이라는 현장을 무시한. 그래서 그 공부의 달인 호모쿵푸스를 써가지고 갑자기 내가 그걸로 너무 유명해진 거예요. 전국 중고등학교를 거의 다 갔어요. 선생님들이 다 불러가지고 막 이런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그 책도 지금 한 15주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썼더니 갑자기 또 누군가 연애의 달인을 꼭 써야 되는데 연애에 대해서 그 연애도 이제 동의보감을 배우니까 연애라는 게 이게 몸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왜 우리는 그동안 이미지로 생각을 했지? 그때 제가 아주 그냥 제 청춘에 대해 통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연애가 너무 힘들고 막 뭘 해도 연애는 다 안 좋은 기억으로 이렇게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의보감을 배우는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공부의 달인은 달인 시리즈를 내자. 그래가지고 연애의 달인 호모 에로스를 쓰게 됐고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또 그 문탁 저기 용인에 있는 문탁이 와서 돈의 달인을 써야 된다고. 요즘 애들 돈 쓰는 게 너무 이상하다고. 그래서 난 그건 진짜 별 생각이 없었는데 공동체가 돈을 어떻게 사유하는가. 그래서 갑자기 경제학 책을 막 이렇게 갖다 놓고 막 해서 또 돈의 달인을 쓰게 됐죠. 그리고 이제 낭송의 달인. 이게 전부 다 몸이라는 키워드를 발견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어떤 고전 리라이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알게 우리 몸은 정말 무궁무진한 어떤 무진장한 도서관이고요. 도서관. 이 안에 아카이브예요. 뭐 너무 많아 뭐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동체에서도 이제 시야가 그러니까 이제 서양 철학이 그때부터 좀 시시하게 보이더라고. 공부를 안 하길 망정이지.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해야 되나? 그랬는데 좀 안 해도 될 것 같은. 왜냐면 뭔가 이렇게 약간 저 끝에 가도 내 존재를 바꾸기는 어렵겠구나. 개념은 너무 멋있는데 그래봤자 그건 개념이잖아요.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동양고전 그래 이제 동의보감에서 이제 운명사용 설명서 명리학을 하면서 주역 불경으로 오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여기에 이제 그런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왜 공부하는가 하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야. 나를 아는 거. 나를 안다는 게 뭘까? 이게 너무 그 관념, 낭만적 이미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일단 몸을 알아야 돼요. 몸을 알아야 되는데 몸이 몸만으로 존재를 안 하잖아. 시공간에서 존재. 그러니까 이게 우주거든. 그러니까 나를 알고 내가 어떤 시공간에서 삶을 생로병사를 하는가를 알면 되는 거야. 간단해. 근데 이 간단한데 이 정보가 너무 많이 이제 막 뒤엉켜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동의보감으로 일단 우리가 이게 진짜 왜곡돼 있구나, 리듬이. 이 동의보감에서 딱 알게 된 건 딱 그거예요, 진짜. 물과 불이 조절이 안 되는 게 사람이구나. 수승화강이 안 되는 것이 만병을 만들어낸다는 그 원리. 그러니까 우리는 물하고 불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건 알죠, 물질적으로. 불은 이걸 돌려야 되거든. 이거 안 돌리면 피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다 아프냐? 물불 조절이 안 되는 거야. 물불 안 가린다. 물불 안 가린 사람들 맨날 아파. 물불 안 가리고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거 하나만 알아도 거의 아주 세부적인 걸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지금 이제 현대인이 앓는 병 중에 제일 일반적인 게 암인데, 암도 그게 물이 사라지고 염증이 불이 이제 세포 변환을 하면 암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물 부족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라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기후 재앙 이런 거 할 때 지금 온도가 올라가는 거잖아. 물이 지금 부족한 거잖아. 정말 그래서 존재하고 이 세계가 서로를 투영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수승화강이 안 되는데 이 자연도 지금 수승화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엉망진창이잖아. 지금 막 미국도 지금 500년 만에 홍수가 오질 않나. 지금 눈이 와야 되는데 크리스마스인데 지금 눈이 아니고 홍수가 온 거야. 홍수. 이런 막 대교란이 벌어지잖아. 사람 몸에도 똑같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불교를 배우면서 이 모든 걸 컨트롤하는 게 마음이구나. 근데 우리가 또 마음을 잘 몰라. 우리가 아는 마음은 다 감정이야. 감정과 감각이에요. 감각. 그거를 우리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너무너무 비상적인 거야. 그래서 행복이 뭐야 그러면 맛있는 거 먹고 오늘 좋은 데 가고 좋은 음악 듣고 이런 거예요. 이 다 감각이잖아요. 그래서 감각에서 감정, 감성 이런 감성이 그래서 더 깊이 가면 이제 마음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그거를 알게 된 건 이제 불교를 만나면서. 그 마음이 정말 무궁한데 그 무궁한 바탕 위에서 수많은 게 명멸하는 또 하나의 현장이죠. 아주 가장 핵심적인 현장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게 되면 이제 또 새로운 이제 경계가 열려요. 이거는 진짜 지금 막 공부를 하는 중인데 알면 알수록 진짜 이거는 이제 정말 신세계지, 신세계. 그래서 이제 불교가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새롭게 이제 인류의 지성으로 떠오르는 건 양자역학 때문이거든요.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 그러니까 그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이 밝히는 물리학의 법칙이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라고 하면 불교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불교는 마음을 통해서 본 거예요. 여기는 물리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과학자는 근데 과학자는 이런 물리 법칙을 봤는데 마음은 해방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 세계를 보는 즉시 깨달음을 얻었다. 이 세계. 그 이게 잽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이게 크로스되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그래 이런 세상에 태어난 게 얼마나 행운이냐.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이거는 거북이가 뭐 500년, 1000년 만에 나왔을 때 그 자기 목을 쏙 넣을 수 있는 그 판자 조각, 거기에 들어가는 확률과 같다. 확률이 제로라는 얘기지. 사람의 몸. 근데 그 거의 모든 것의 역사를 보면 그 생물학의 역사에서 인간이 여기까지 오는 건 우연의 우연일 거듭한 거예요.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몸으로 이 세상에 있다는 건 이거는 너무 놀라운 경인 거예요. 경이로는 못 느끼죠. 불만이 많지. 안 많아요? 오, 별로 없는 게 아니라 막 충만해요.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것에 이 경이로움. 근데 그 생물학이 그거를 이제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불교를 만날 수 있는 시절에 태어난 거. 근데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배울 수 있는 시절에 태어난 거. 이거는 진짜 우리는 정말 이 시절에 있다는 것만으로 이건 뭐 더할 나위 없는 복을 받은 건데 못 느끼는 게 문제지. 복을 이런 복됨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이제 그게 비극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까지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몸이라는 현장에서 마음이라는 이 무한한 세계로, 또 이제 마음에서 다시 이제 몸을 투영하는 이런 방식. 그런데 이제 이 몸과 마음이 이 느끼고 인식하고 사유하는 만큼이 내 우주예요. 그 너머의 우주는 없어요, 따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몸과 우주는 사실 그런 점에서 같은 단어인 거지, 실제로.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 과정에 이제 그 과학자들은 그렇게 대단한 걸 아는데도 왜 이 자비심이라든가 막 그 인류애 같은 게 없을까? 이게 좀 신기하지 않아요? 1차 대전 때 보면 과학자들이 제일 먼저 막 무기 만들어 갖고 사람들 막 몇십만을 죽이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어. 그건 과학자 이전에 지식인으로서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제 문제.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뭐가 필요하다. 이거 우리가 느끼잖아요. 마음이 해방이 돼야 되거든요. 마음 안에 뭐 5만 종류의 이제 구속과 장애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 그럼 마음에 그런 게 있는데 몸이 편할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최소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했을 때 내가 나를 더 얼거매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얼거매지 않은 거. 그게 이제 지식, 지혜와 통찰이고 이런 법칙을 우주적 법칙을 아는 거. 그리고 이제 사랑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거.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크로스되는 그런 길을 가야 한다고 저는 굳게 외치는 바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상. 질문. 5시에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얘기 잘 들려서 몸과 우주를 주제로 했는데 선생님 마지막에 몸과 마음을 사유하는 만큼이 우주라고 감동적이었다고. 나 이런 말 정말 심하시다 그랬는데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아무튼 오늘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20분 좀 질문이나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친구가. 저 질문. 네, 질문해 주십시오. 선생님 아까
몸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결국에는 마음으로 또 이제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저는 도대체 마음은 그럼 어디 있는 거지? 아까 마음은 감정 상태가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었는데 그럼 마음은 어디 있는 거지라는 생각과 우리는 이제 뇌를 가지고 있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이 마음과 뇌는 어떤 관계고 또 뇌도 어떻게 보면 신체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마음은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마음은 또 몸인가 이런 생각이 계속 이렇게 뱅뱅 도는 것 같아서 계속 탐구를 해보시고요. 근데 마음하고 몸이 분리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도 아니죠. 예. 여기 뭐 오장육부를 다 이렇게 분해한다고 마음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마음이 없는데 얘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감정은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알잖아요. 뭐 질투심, 뭐 애착, 주로 조금 나 보면 약간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왜 인간이 근본적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감정을 자아로 생각을 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감정은 자꾸 대상한테 가서 매달리는 거거든요. 이 확장이 안 되고 내가 누구를 좋아하면 이게 이렇게 확장되고 깊어져야 되는데 자꾸 이 대상을 붙들려고 하게 돼. 그러니까 집도 마찬가지죠. 집이라는 대상에 꽂혀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뭐 부동산 투기로 가는 거죠. 뭐 그런 건데 이제 감정은 그래서 잘 관찰하면 일단 보이잖아요. 보이기는. 근데 이 관찰을 또 잘 안 해요. 그냥 자기 우기고 변명을 자꾸 한다고. 그렇죠. 사실은 내 뜻은 그게 아니야. 자기 속뜻은 더 욕망으로 부글부글 한 거지. 그거 내 뜻이 아니야. 그건 맞아. 의도가. 그래, 넌 더 욕심쟁이였어. 이렇게 알아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자꾸 자기를 외면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왜 우리는 이렇게 감각에 탐닉을 할까? 지금 미각과 시각에 너무너무 탐닉을 하잖아요. 먹는 거에 거의 거의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막. 그리고 막 사진, 멋있게 사진 찍는 거,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왜 그런 거라고 질문을 일단 해야 되죠. 질문을. 근데 그때 나의 감정의 흐름? 이런 거를 이제 캐치를 하고, 어떨 때 이제 화가 나고 애착이 되고, 이걸 잘 관찰을 해라. 그러면 관찰을 하는 그 담당자는 누구지? 감정은 막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는 거. 내가 뭘 생각하기 전에 일어나는 게 감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관찰자가 누구지? 관찰자가? 이제 이게 마음인 거죠. 근데 우리가 감정과 감각으로만 살지는 않아요, 사실. 왜냐면 많은 것들이 우리가 뭐 이렇게 하루를 살고 뭘 기획하고 할 때 그것이 어디서 작동이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이. 예. 네. 그러니까 그게 내 몸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신구이라고 이제 생각, 말, 행위. 요게 나다. 요게 그리고 우주의 전부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만큼이 나의 우주고, 그리고 내가 이제 몸이 이제 몸을 가지고 행동하는 건데, 근데 제일 좀 사실 인간이 하는 것 중에 이제 강렬한 게 말이거든요. 말을 안 하면 말이 인간을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사회적 관계 모든 게 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말처럼 맞아, 이 얘기도 말을 너무너무 훈련해서 말 때문에 일어나는 괴로움과 적대감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적당히 이 사회적 상식 안에서 자꾸 말을 하라든지 또 상대를 배려한다는 등 이런 식으로 가면 말의 능력이 안 생기죠. 근데 의외로 이제 언어적 소통에 대해서 불감증인 것 같아요.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말을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특히나 진짜 이렇게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걸 너무너무 실감을 하거든요.
아, 요 말이 저렇게 전달이 되는구나. 이런 거를 이런 걸 캐치 안 하면 이제 그 맨날 전쟁을 하게 돼요. 맨날. 아주 그냥 뭐 나 분명히 이렇게 말했다. 근데 안 들었다 나는 그렇게. 그리고 이거 CCTV로 뭐 할 수도 없고 이거 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전달할 때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해야 되거든요. 상대방이 내 말을 오해할 수 있다는. 그러면서 연습이 되는 거예요. 들을 때도 집중해서 듣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 저 말을 할 때 그 어떤 맥락인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쉽게 말하면 눈치가 좀 있어요. 네.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기 이해관계가 충돌될 때의 눈치는 그거는 아주 이제 비굴해지는 거고 이 전체 상황이 뭐지라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갈등을 할 때 맥락을 이해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연습을 안 하면 안 돼요. 이거는 타고날 수도 없어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타고나는 그 감성, 그 천재성은 이런 데는 작용이 안 돼요. 언어에서는. 음악이나 미술 이런 데서 작동을 하지 천재성이 이 소통의 천재 이런 거는 못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야 돼 점점 그 소통하는 거는 그게 왜냐면 맥락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그 자기가 고립돼 있으면 맥락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가면 계속 버그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 생각하면 마음이 참 무거운데 그렇게 혼자 고립돼 있고 부모랑 이렇게 지내다가 군대를 가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저는 그런 게 정말 너무 섬찟해요 진짜. 맥락을 이해를 못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뭐 스펙이고 뭐 외모고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합니다. 가서 상황을 파악하는 거. 근데 이런 훈련을 너무너무 안 합니다. 집에서도 안 시키고 학교에서도 안 시켜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결국 소통되지 않는 게 내 지금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얼마나 쪼그라드는 거예요. 점점 더 쪼그라들겠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본성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거고 마음이라는 무궁한 영역을 이제 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행동이 거칠고 난폭하게 나온다. 화를 내게 돼 있지 순해지지 않는다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해진다는 거는 굉장히 능동적인 행위예요. 선해지려면. 우리는 선하면 수동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큰 또 착각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고 계시나요? 아니 마음을 좀 찾아가는 제일 거. 착한 제일 착한 마음이 어디 착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이제 마음이 뭔지는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몸하고 분리된 건 아닌데 또 일치된 것도 아닌데 분명히 작용한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하여튼 방향이 이렇게 선악은 원래 없었는데 사회적으로 하다 보면 선악이 근데 선은 하고 악은 되게 쉬워요. 선은 공감이 큰 게 선이에요. 악은 고립되는 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지금 다 악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악은 수동적이고 부정적이고 적대적이에요. 그게 악한 거라고. 내가 남한테 피해를 안 끼치잖아? 피해를 안 끼치는데 그 남에게 보답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얼마나 이 온 세상이 다 필요한 건데 그렇게 많은 은덕을 입고도 보답할 줄 모르는 게 그게 그럼 뭐 괜찮은 건가요? 내가 존재하려면 다 있어야 돼요. 이 순간에 저의 삶에는 여러분이 다 있어야 돼요. 별로 마음에는 안 들지만 있어야 돼요. 그래 제가 여기 있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나는 어떻게 이 세계와 연결돼서 연결되고자 하는 마음을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여튼 나름의 최선을 다하게 되겠죠? 연결되고자 할 때. 그런 마음이 이제 선인 거지. 근데 내가 막 지금 내 개인의 감정에 갇혀서 지금 굉장히 뭐라고 하지? 울적하고 막 그래서 좀 적대적인 분위기로 막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이제 바로 이 분위기가 막 엉망이죠.
제가 가끔 강의하면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저기 그 어떤 호텔에 사는 CEO 강의하면 어느 순간 너무 적대적이 있어가지고 이게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예. 그래서 내가 무슨 내용을 얘기했지 뭐 거기 연세가 많은 부자들인데 제가 나이가 들수록 성욕을 제어해야 되고 나중에 치매 걸려도 성욕만 살아 있고 막 이러면 자식들이 정말 난감하고 이런 얘기하면 분위기가 정말 웃어야 되잖아요. 그거 와 완전히 이거는 진짜 안 그래도 그 조명이 시커매 왜 이렇게 시커매지 몰라 호텔은 그럼 막 이건 진짜 수습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뭘 심각하게 건드린 거지. 저는 진심으로 말한 건데 아니 왜냐면 진짜 진실을 말해줘야지. 아니 뭐 계속 즐기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와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가기 전에 낯선데고 매번 낯선데고 이러니까 거기 내가 아는 친구가 있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여기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오느라 참 멀긴 하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인문 사실 난 저기 대여에서 하는 줄 알고 거기까지 어떻게 가지 싶었는데 여기라 그래가지고 여기 있다가 내려왔는데 인문세는 그냥 내 친구의 친구들 잘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려올 때랑 여기는 뭔가 이제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뭐 다단계를 해야 되고 막 이런 데라고 생각을 하고 내려올 때랑 이게 굉장히 다르구나. 그래서 어디를 가든 거기는 내 친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자. 이렇게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갔는데도 이게 이 우정을 나누기가 참 어려운 이런 게 상황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나오는 순간 이제 딱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걸로. 왜냐면 이거는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진실을 말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거니까. 내가 뭐 그걸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오는 순간 저도 잊어버리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도 사실 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걸 해야 되는데 말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보통 자기 자랑 아니면 뭐 남 뒷담화 하는 게 그것도 쏠쏠하긴 하지. 남 뒷담화 그거 없으면 또 뭔 재미로 사나. 그런데 가능한 한 그거보다는 진짜 정말 내가 소중한 걸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늘면 저절로 그 시간이 줄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뭐 세미나하고 그 다음에 가미당에서는 이제 이 렉처라고 해서 자기가 발표를 하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자기 이제 저처럼 이렇게 어디든 가서 가장 소중한 걸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다 보면 남 뒷담화할 시간도 없고 체력이 없어서 집에 가면 그냥 바로 자거든요. 그러면 오늘 하루 아주 잘 살았어. 아주 흐뭇해. 이렇게 되죠. 근데 친구 만나가지고 딴 친구 뒷담화 한참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오면 몸도 무겁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되게 불편해하는 게 뭘까? 그러면 그게 내 마음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는 게 아니지. 그 이런 마음을 찾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그 핵심이 간단하더라고요. 지혜와 소통을 하는 마음을 원해. 내 마음을. 그걸 원해. 그럴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어떤 호르몬을 분비시켜줘. 그 세로토닌 같은 게. 근데 그게 아닐 때는 계속 뭐가 찜찜하고 불편한 게 계속 오고 그 다음에 내가 막 뭐 갖고 싶은 거를 막 가질 때 이제 그 나름의 짜릿함도 있고 뭐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딱 가졌는데 이게 왜 지속이 안 되지? 왜 지속이 안 되지? 왜 실증이 나지? 이게 굉장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없고 아프고 이제 괴로워서 난 불행해. 이것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런데 근본적으로 모든 걸 다 가진 상태가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가 인생에 또는 어떤 특별한 계층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겪었을 거예요. 별 걱정도 없고 막 이런 아주 안락하고 이렇게.
근데 이 상태가 지속이 되잖아요. 그럼 지루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의 요 조건 안에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게 세팅이 됐어요. 네, 이거는 지루하다고 느껴서 그래서 어떤 균열을 만들어. 그래서 그걸 해결하느라고 막 또 뛰어다니면서 막 보람차. 그 희한하지? 그래서 시련을 통해 난 성장했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또 그걸 고백을 해. 그러다 우울증이 와? 그럼 막 또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 그 이런 게 지금 인간이. 그러면 인간은 이 조건 안에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게 우리 스스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 세속적인 욕망, 요런 식의 이제 뭔가 소유, 증식을 통해서 욕망을 얻는 것이 내 마음이 아니다. 그런 속에서 행복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 마음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 나라고 하는 존재성이.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될걸? 그래서 별 아무 문제가 없고 돈도 많고 그런데 막 헛헛해 죽겠다고. 이 공허함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왜 공허할까?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안 공허해? 아직 좀 어린가? 막 원하는 게 아직 더 많고 막 결핍을 느끼면 나이가 어린 거고 대충 누려봤는데 뭔가 헛헛해. 이러면 나이가 좀 든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막 갈망, 공허 두 가지잖아. 다 채워져 있으면은 또 지루해. 갈망, 공허, 지루. 제일 인간에게 괴로운 게 지루함이래요. 권태. 네. 그러니까 요거예요, 요거다. 뭐 다른 거 다 별 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 요런 걸 못 느껴봤다. 그러면 그냥 요절한 거야. 그 요절밖에 는 방법이 없어. 그렇지. 지금 하면 아무도 애석해하지 않아. 좋은 거지.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자의 죽음. 제 꿈이 그건데. 이게 제가 죽은 다음에 모여서 나한테 들은 요구를 얘기하면서 서로 웃는 거. 우리가 아버지 제삿날 종종 그러거든. 모여가지고 하다 보면 아버지한테 당한 얘기만 하고 이게 아닌데 그래서 야 빨리 바꾸자.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잘 키웠는데 막 이렇게 덕담하다가 또 마치 아버지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 얘기 또 하고 있어.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웃음이 참 중요한 건데 슬픔을 주는 죽음은 저는 좀 그런 건 참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여튼 요런 것들이거든요. 왜 요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실상. 그래서 인간이 삶이 괴롭다. 그 부처님이 이걸 깨달은 거죠. 근본적으로 이렇게 살면 괴로워. 근데 이거를 벗어날 길이 없이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는 이 윤회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자체를 벗어나야 하는 길이 없을까? 이게 이제 해탈 열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인지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선생님 저도 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문세에서 공부하고 있는 곽은남이라고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어우 씩씩하시다. 아직 시간 좀 다 됐네. 아까 그 처음에 그 인지적 번뇌에서 벗어나려면 되게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많이 알아도 정말 감정이 널뛰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 그래서 아까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자비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자비가 어떻게 생기냐? 왜 자비가 세로토닌인지 아니면 자비가 마음에서 생기는 건지 이 자비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개발을. 왜냐면 지혜는 지식을 누적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알았을 때 근본하고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생물학 하나를 배웠어. 그럴 때 나의 이 존재의 근원에 이런 게 있구나라고 연결할 수 있는 거. 연결성. 그래서 뭔가 우주를 연결할 수 있는 게 지혜예요. 이게 근원, 내가 사는 시공간의 법칙이면서 내가 존재하는 어떤 토대구나.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으면 어떤 종류의 공부를 하든 이제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연결성이 있어야 돼요. 맥락을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지식을 따로따로 막 습득을 해놓으면 그냥 그건 덩어리로 그냥 나와서 그거는 듣기도 너무 불편해져요. 그렇지 않나요? 막 그런 지식을 나열할 때.
진짜 막 너무 싫잖아요. 지식이 연결이 돼야 돼. 뭐랑 연결돼야 되냐면 상과 우주가, 몸과 우주가, 몸과 마음 이런 게 연결이 될 때 우리가 뭔가 거기서 뭐가 뚫리는 느낌이 드는 이 여기가 지혜거든요. 그러면 이 지혜가 주는 청량감 같은 게 있거든요. 뭘 좀 알았을 때 그걸 통찰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 이제 감정은 자연스럽게 타자와 공감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다. 그게 자비심이에요. 예. 그냥 막 꾹 참고 막 누구를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함께 가야 되고 함께 가게 돼 있는데 사람마다 스텝이 조금씩 어긋나는. 이제 자비심은 막 무한하게 막 흘러 넘치는데 이 통찰지나 지혜는 조금 늦게 갈 수도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긴 하지만 함께 가야 된다는 걸 아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같이 개발을 해야 되는. 근데 이게 우리의 그 마음 안에 다 이미 그게 설정이 돼 있다. 근데 이걸 가리고 있다. 뭘가 가리고 있냐면 이제 그 감정, 감각. 근데 요것을 왜 이거를 이렇게 강렬하게 우리가 붙들고 있냐? 이게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지금 막 애착했다, 분노했다 하는 이걸 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변명을 막 하는 거예요. 막 변명하다 보면 막 덧칠이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걸 변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잠깐 돌았다. 근데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여기까지만 가도 대화가 되죠. 그럼 이제 좀 알아보자. 그러면 뭐 생리적으로 이게 문제가 된 건지 심리의 문제인지 뇌의 문제인지 이런 걸 탐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르는데 막 뭘 저지르지 않게 되는 거. 그래야 최소한 내가 나의 주인이지. 맨날 나도 모르겠다 그러고.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막 좋아하는 것도 나도 왜인지 모르겠어. 화내는 것도 이별할 때도 왜인지 모르겠어. 그래놓고 이제 막 이제 몰리면 나 원래 그래. 원래 어쩌라고 이러잖아. 이게 우리가 사는 대부분의 그 관계 맺는 방식. 이 무지죠 이건 진짜. 거기는 뭐가 없어? 통찰이 없고 공감 능력이 없어. 너무 이해될 것 같은데. 나는 이해가 쏙 되는데 내 말이 말하면서 너무 명료하다. 이렇게 되는데. 에? 아니 왜냐면 저도 말하면서 지금 제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걸 생각을 한 게 아니고.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대원칙을 알면 그러면은 이제 그 원칙에 따라 생활을 세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람을 만나야 돼. 무조건 접속을 해야 돼. 예. 그런 거 원칙. 예. 그리고 이제 오늘 하여튼 볼 수 있는 만큼 책을 보고 집중을 하고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면 나중에 생활하고 이 내가 설정했던 게 하나가 되겠죠. 이걸 따로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 이제 저절로 된다. 그게 무의의 도가 되는 거죠. 부처님은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자비가 저절로 되는 거죠. 깨달은 다음에는 자비를 베풀지 않을 수 없어요. 저절로 자비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존재가.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면 부처님의 몸 자체가 자비의 파동이 된다. 우리는 지금 그거를 다 지금 그 안에 있는 거죠. 여기도 막 흘러넘칠 텐데 받질 않는다는 거지. 거부해. 그래서 이렇게 들고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들고 나는 나야 이러면서 안 받는. 나는 절대 자비 따위는 베풀지 않겠어. 그러면 너무 촌스럽잖아.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알겠죠 이게.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인연이 가능해. 그런 알매 진리의 파동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과 내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막 이런 여기는 참 감탄사가 참 뛰어난 곳이구만. 인문세는 정말 감탄주의자.